김수민의 뉴스 밑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1부 버닝했던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이완년까지 모두 불태운 지난 1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BTS가 생각나요 또. 예. BTS 왜?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피땀 눈물. 근데 이완영 의원은 뭔가 이렇게 애정이 좀 가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애자네. 약간 좀 애정이 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공포스럽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친근했어요. 그런 느낌, 공포스럽지 않다. 근데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하지. 마키아벨리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만만하게 보였고, 사자도 못 되고 여우도 못 되고, 쪽제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댓글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안 읽어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으신지. 네, 댓글을 제가 뭐 다는 아니고요, 몇 개 좀 뽑아온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지희, 효석, 장원, 조아. 이거 잘 모르실 분들 계신데 이 이름들 잘 보면 성범, 이분이 개그맨 강성범 씨입니다. 저하고 같이 수다맨들 출연하고 저하고 같은 책상에 네, 바로 제 옆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강성범이었어요. 닮았다. 잘생겼지 강성범보다는. 좀 닮았다. 약간 이목구비 배치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희는 이제 박지희 씨라고, 네, 저하고 또 팟캐스트 측면승부 같이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게 이제 이동영 씨가 하는 미르 미디어 이쪽 멤버들이에요. 이 장원 씨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사람 아이디 바꿔야지. 용길, 창원, 수민 좋아하고 다음 주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홈피에서 후원하기 힘들던데 유료 방송 에피소드 하나씩 끼워 올려 주이소. 유료 방송을 장려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집장 꿀보이스. 크크.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꿀보이스. 상한꾼은 아닐까요? 로얄 젤리라고 하시다. 로얄 젤리. 그리고 아이디 조찐보 윤종훈이라고. 제가 이거 어떤 방송에서 저보고 자꾸 입진보 하니까. 그래, 왜 입진보인 거예요? 아니 뭐 녹색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면 다 입진보라며. 네. 그래서 그냥 그거예요? 네, 그리고 전 가소롭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동영 씨나 김용민 씨가 저한테 입진보라고 하는 거는 전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쟤는 저래 라고 해버림으로써, 예, 사실 이동영 씨나 김용민 씨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정파적으로 치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죠. 저는 그쪽 결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민주당 아닌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은 리플을 안 달아서 잘 모를 뿐인데 정의당 지지자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김용민 씨 방송은, 이동영 씨 방송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약간 저를 보호하려고 입진보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저보고 입진보라고 이제 출연자들 말고 악플 다는 사람들은 걔네들은 나한테 입진보라고 할 자격이 없지. 내가 싸울 때 뭐 했어? 걔도 왜 또 댓글 창에서 싸우고 그래. 내가 2010년, 2014년, 4년 시연할 때요, 박정희 기념사회랑 싸울 때 니네 뭐 했어? 그런 데 싸우고 혼자서 싸웠어? 어디 입진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조찐보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조찐보라고, 조찐보 윤종훈이라는 분이 저번에 안민석이나 전해철은 이재명한테 경북지사 출마라고 요구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 편하면서 이재명 얘기를 좀 했었나요? 이재명 그렇죠. 지사 얘기를.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생각나서 이런 리플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로 인지도 없는 오중기 후보가 35% 받지 않았냐, 지난 지선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경북지사 출마했으면 당선됐을까 궁금함이라고 적어주셨어요. 35% 못 넘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아니야. 아니지. 오중기 후보보단 훨씬 많이 나왔겠죠? 글쎄요. 그때 그 스캔들 때문에? 네,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도 뭐 오중기 후보는 또 포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지역을 그래도 이제 열심히 좀 갈고 닦았던. 네. 경북에서 있었는데. 포항의 인구가 가장 네. 많죠. 또. 에이 그래도 포항이라고 해도 뭐 일부인데. 그러니까 인지도가 대선을 치렀다라고는 하나 이게 또 뭐 대구면 또 몰랐는데 경북은 또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35%가 물론 이제 민주당 으로는 막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했는데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러니까 대구 수성에 나왔을 때 네. 무소속으로 2008년 그러니까, 그때가 30% 초반이었죠. 그리고 주호영이랑 붙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그 장관이 처음에 이제 대구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도 한 30% 후반대였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그 레인지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오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은 이재명 경북지사 출마는 제가 원조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일찍 얘기했고 안동 지역에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네. 갔더니 이재명 팬들이 많아. 그 청년들이 왔는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솔깃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결국에 그게 흘러가서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이죠.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 경북지사 출마하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북지사론을 밀었던 이유는 경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사가 경북 출신이고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래 살지도 않았어. 뭐 태어나기나 한 거죠. 네. 코드가 맞아. TK랑 이 지사가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TK에 살짝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도 이 지사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선은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경북지사 출마해도. 근데 한번 지사 출마한 다음에 2020년 총선을 나가는 거지.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으면 첫 판에는 난 된다고는 안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퍼센테이지 묻길래 30% 왔다 갔다 해서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번 고생하고 네.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면 좀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부겸 사례가 이게 한 번에 모델링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는 제가 봤을 때 대권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이 지사가 경북지사 출마했으면 구미시장도 이 지사가 만들어준 것처럼 돼요. 구미시장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네. 런닝메이트로 이 지사랑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낙선을 해도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 어차피 큰 정치인 되려면 한 방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 어디서 떨어지느냐 언제 떨어지느냐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게 2018년 경북이었던 걸로 봤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재명을 헐뜯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철우 지사 얘기할 때 그렇죠. 이철우 지사가 현장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을 떠올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봐. 그러니까 이철우는 악이고 이재명은 선인데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럼 거꾸로는 못 받아들이나 이철우를 칭찬한 것이라고는 못 받아들이나? 근데 나는 칭찬의 의도도 없고 뭐 그 말 자체도 의도를 떠나서 아무 쪽으로 해석 안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닮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야말로 이재명 지사의 컨설턴트였다면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인재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예. 그 펜지를 그렇게 하면 그 정치인한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 칭찬한 적이 더 많아요.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댓글을 달아서 제가 기분이 상할 뻔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 방송에서 네. 늘 이재명이 무슨 죄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줄 서는 거야. 이재명은 죄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고. 무슨 죄예요 도대체. 그 김수민 MC가 예전에 통풍에 걸려서 대구 CBS 방송에 나오지 못했을 그거 때 통풍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성 통풍이라고 전혀 다른 종류의 병이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 내과의 의사가 가성 통풍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그걸로 해. 그냥. 달라. 네, 하여튼 그 내가 요사는 그렇게 섭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통풍에 걸렸을 때 네. 제가 김수민 MC 땜빵을 하러 나가서 이창원 대표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김부성과의 뭐 아주 이재명 지사가 최악으로 몰릴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게 정말 세상에 나쁜 짓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지선 걸릴 당선된 후잖아. 그래도. 그때가 내가 아팠을 때가 8월이거든요. 맞아요. 지선 당선된 후였고 이창원 대표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들에게 적극 옹호해줬고 저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어요. 네, 이유는 뭐였냐면 경북지사는 나올 수 없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저는 저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재명 지사가 시장과 지사로 있는 지역이 너무 부럽다. 경기도와 성남은 저런 걸 하는데 그렇지 정책적으로 대구랑 경북은 정책적으로 저런 걸 하고 있는 저 동네가 부럽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어요. 왜 대구와 경북 와서 안 해주고 셈이 나서 셈이 나서 제가 인디공호삼에 셈이 나듯이 그때도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드러나면 네.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도 있고 지지의 의미 아니었어? 그것도 있었고 줄 설 것 저는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네. 인디 031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저는 하여튼 너무나 이 지사랑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신해철 거리도 자문해줬잖아요. 그걸 지사하고 뭐 직접 뭐 당시 시장이긴 했는데 뭐 직접 가는 저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신해철 거리를 아이디어를 짜낸 거는 이 시장 아닌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 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이 같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거리 만드는데 자문을 한 2번 정도 회의에 뭐 참석한 적 뭐 이제 성남에서 찾아오셔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 지사의 어떤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오히려 좀 비판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공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 사람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비리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사생활 내지는 아주 은밀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 프랑스라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이것도 불문과 출신이잖아. 제가 불문과 출신이니까. 마크롱 뭐 이전에 다 얘기했었어요. 그때 뭐 사르코지 같았으면 우리나라 사르코지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라고. 지금 저는 사르코지 부인 우리나라로 치면 이효리가 영부인 하다가 다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상상을 못 하잖아. 김정숙 여사가 다시 시립합창단 가서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게 정상인 나라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지사도 직업의 하나인 거지. 우리가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처럼 이런 영웅이나 뭐 진짜 메시아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도 직업의 하나고 전문직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 잘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많냐. 우리 뭐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뭐 바람 피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나 잘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기사한테 말 걸지 마세요.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수신을 하고 나서 재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하면서 그 다음 평천화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점층법이라고 해야 되나? 단계적인 거. 근데 저는 수신 이퀄 재가 이퀄 치국 이퀄 평천화. 그러니까 평천화 하면서 수신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또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본인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사적으로도.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하여튼 나 이재명 까는 아니야. 빠도 아니지만. 예.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 음악이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거 우리 뺏겨 쓴 거야? 뺏겨 쓴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뭐야 오프닝 바뀐 거 있잖아요. 너무 뭐 좀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이게 창조성이 떨어져. 창조 경제 혁신 세트가 명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음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는 무료 음원 그 중에서 그냥 그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라서 아마 아니 인디 공호사 하면서 뮤지션 한 명 섭외해갖고 좀 음악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참다 못해서 내 동생한테 그거 게러지 밴드 이런 거 활용해갖고 네가 좀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이창원 대표가 활동했던 초콜릿 팩토리. 음원을 하나 주시죠. 제가 활동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작했던 초콜릿 팩토리는 뭐예요? 제작했던 팀인데 하여튼 뭐 밴드입니까? 밴드인데 장르는 펑크 밴드였어요. 펑크? 하여튼 제가 뭐 재즈 쪽 없습니까? 재즈 좀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청취자들 상대로 공모? 공모. 그럴까? 옛날에 낙곰수처럼. 그럴까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음악 쪽에 관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노마드 통신이라는 분이 지난주에 우리 호그와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개님. 어디 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름도 붙여놨어. 류수민. 류수민 선생님 이름 붙여놨는데 개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마드 통신님께서 교장 선생님 안 계시면 섭섭 유유 교장쌤 별일 없으시길 빌면서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다음 주에 결판이 나겠죠. 네. 어떻게 되신 건지. 네, 저희 사무실을 옮겨갑니다. 그래요? 사무실이? 네.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아, 사무실 옮겨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없어지겠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호그와트 녹음할 때도 바뀐 사무실인가요? 네, 그때? 바뀐 사무실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날이 마지막이었구나. 네, 그날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가 괜히 없어졌다. 사무실을 저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얹혀 살고 있는 원주인이 상가 건물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해야 돼서 하여튼 뉴스미는 곧 기다려봐봐. 네.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댓글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야?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평가하면서 김동식 의원님 모시고 산업 경제 얘기를 꽤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로봇 산업이 벼랑간에 끼어 들어갔다. 대구시 사업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우고님께서 대구 미래사업 중 로봇 사업은 현대중공업 내 로봇 사업부가 별도 분사하여 논공테크노 공업지역에 얼마 전 이전했기에 이야기가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아직 국제적 규모로 보면 너무 영세하고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큰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는 본사의 횡포가 현대 특유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현대 로보틱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실 로봇 산업은 김어미 시장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국책 사업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따라서. 지자체들이 다 그거를 레이더 올리고 올려놓습니다. 얘기가 하다가 이제 김어미 시장 때 뭐 흐지부지 되면서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로봇 테마파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 로봇 여기 테마파크. 저기 그 83타워 지금 이제 옛날 우방랜드 거기에 뭐 로봇 테크 만드니 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 로보틱스가 농공공단에 오면서 이 사업이 다시 올라가게 됐고 그 5대 산업에 물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빼고 로봇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현대 로보틱스를 대구에 유치한 분과 또 이렇게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다들 줄여온 것 같아. 양반들 뭐 독립언론, 독립예술 맞아요? 독립해서술 먹고 다니잖아. 뭐 이게 좀 이상해. 이거 독립군 운동하다가 조선 총독부하고 잘 알고 지내고 이런 사람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현대 로보틱스가 대구로 오게 된 과정에서 그게 제일 컸다. 대구에서 그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 대구에서는 우선 여기에 본사를 옮기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살게. 근데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울산시가 세금 뜯을 생각만 하지 시가 나서서 뭔가 이걸 산다거나 물품을 팔아준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쪽에 제안을 했고 여기로 로봇 산업이 일부 오게 되면서 법인 분할하면서 이쪽으로 아예 대구로 본사를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가 그런 걸 놓고 보면 미래 사업에 있어서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게 우리가 대구시가 팔아주겠다. 우리가 공공기관 사겠다 그랬는데 살만한 기간이 없으면 결국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몇 가지 리플이 똑같은 내용으로 달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얘기하면서 황금 종려상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황금 종려상이라는 오타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황금 종려가 뭐냐라는 식으로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농구에서 이제 벨 울리면서 넣는 골을 비저버터라고 하면 안 되죠. 버저비터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비저버터라고 했다고 저를 놀리는 댓글들이 황금 종료를 비웃으면서 비저버터라 그러냐. 근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비저버터라고 발음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버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근데 이창원 전용길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김수민 MC가 일부러 그걸 꼬아서 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어 그런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치고. 실수한 거야? 그랬구나. 진짜 실수한 거였구나. 삭제. 무식하네 이 친구. 자, 두 번째는 그
어디야 그 야구 선수들 식당에 잘 나타나는 장소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네, 제가 그때 유니폼 입고 오냐고. 자, 이건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게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야구팀이 됐든 스포츠팀이 회식할 때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유니폼 입고 있어요. 그거는 저 진짜 대학이나 이런 곳만 그렇고 프로 선수들은 홈팀의 경우에는 옷 갈아입고 아는 여자 이런 자기 차 끌고 갑니다. 아니야 프로팀도 TV나 드라마나 이 영화에 나오는 극 중에 나오는 그 프로 선수들은 유니폼 입고 회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설정이지 설정. 그러니까 이들이 스포츠맨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내가 그런 거를 대중문화로 접하고 자랐기 때문에 회식 때 은연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군인들 휴가 나와서 술 먹을 때 군복 입고 마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 TV에. 사복으로 환복 안 한다고 생각한 거지. 보통 이제 프로 팀들이 이제 원정 팀들은 버스로 호텔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 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 홈팀의 경우에는 각자 차 가지고 와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출근복 갈아입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는 퇴근복 갈아입고 퇴근합니다. 이거 김소연 그거를 나를 비웃더라고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돼요. 나보고 입진 보라고 하면 내가 뭐 눈도 하나 찡긋 안 하지만 이런 걸로 비웃으면 나 빈정상해. 그러니까 대구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운동장에 야구 한 경기를 보러 오려면 구미에서 동네에서 구미역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구미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시민운동장까지 왔어야 됐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난 간 적 없어. 야구가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몰라. 뭐 벽지에 사는 줄 알겠다. 구미 공단 도시거든. 대구 사람들도 구미로 출퇴근하면서 쪽쪽 빨아먹고 살거든. 우리 구미 스포츠 토토 여자 축구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구미 유일의 프로 선수단이죠. 그리고 뭐 저를 마치 이제 뭐 비저 버터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저를 스포츠 알못처럼 취급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배구 선수 출신이고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주부 배구팀 훈련을 도와줬어요. 구미는 배구의 도시거든. 그렇지. LG 주부 배구 대회가 있어요. 네. 제가 대학교 때 군대 때 이럴 때도 제 스파이크 치고 그 서브 넣으면 못 봤습니다. 네트에만 안 걸리면. 네트에만 안 걸리면. 사람은 못 받아. 내 공은 네트가 받거나 바닥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저거네. 그렇죠. 아우 댓글 읽어주다가 시간 갈 것 같아. 한 편이 다 나오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오늘 준비했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이것도 대구 경북과 밀접한 이슈인 동시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정치 이슈입니다. 친박신당. 두둥 친박신당 소리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당 이름이 친박신당이야? 예전에 뭐가 많았잖아. 친박연대 친박 뭐 많았잖아요. 친박연대가 있었고 연합도 있었고. 친박연대가 실수를 합니다. 미래희망연대로 이름을 바꿔요.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 근데 그거 독자적으로 계속 갈 생각이었는지 미래희망연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 뭐 미래연대인가? 또 뭐가 나와요. 맞아. 예, 그러다가 제대로 잡은 이름이 있었죠. 이게 구미 지역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친박연합. 친박연합인데 친박연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맞아. 그거 갈라져 나온 것도 아니야. 그 누구지? 친박연합 대표가 박정희의 조카인.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박상희 선생의 유복자. 박상희 선생이 이제 그 뱃속에 부인 뱃속 조기분 씨죠. 조기분 씨 뱃속에 애가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박준홍이라고. 한때 박정희 정권 때 28인가? 30살도 안 됐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야. 예. 그 양반이 나중에 국회의원 도전도 했는데 자신의 또 다른 사촌 형인 박재홍이라고 예, 거기한테 좀 밀렸어. 당은 달라. 박준홍은 JP 민주공화당이었고 박재홍 씨는 민정당이었어요. 기호 1번. 근데 JP랑 그럼 처남 관계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거 처남. 그렇죠. JP의 처남. 네, JP의 처남인데 당이 달랐네요. 아니 JP하고는 당이 같았어요. 박준홍 씨랑 JP랑은 같은 당이었고 박재홍 씨가 박재홍은 누구냐면 박정희 제일 맏형님의 아들 장조카. 박재홍은
기호 1번으로 민정당, 전두환당에 들어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사촌 간에 또 노선이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박재홍 씨가 1996년 총선 때는 자민련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자당 있었는데 박세직 의원, 네.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렇죠. 출신의 서울시장이었고, 그렇죠. 근데 박세직이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다음은 자기다라고 까불고 다니다가 좀 치였는데 이 양반이 구미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공천 경쟁에서 박재홍이 밀리면서 자민련으로 적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결투를 벌이죠. 박세직 대 박재홍. 네, 결투를 벌였는데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박재홍 자민련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박재홍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깠더니 박세직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박재홍은 전국구로 한번 밀렸어요. 네. 박세직이 92년 총선 때 지역구로 들어오고, 박재홍은 넌 전국구 가라 이래갖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당이 또 틀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 결투를 치렀는데 박재홍 의원이 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세직 의원이 고향이 제가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었던 구미 인동 지역이에요. 인동에서 박세직 의원이 몰표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인동 지역의 청년회 이런 사람들은 박재홍이 온다 이러면 선거 유세를 못하게 예, 단체로 조폭처럼 몰려가서 길을 막아버렸다고요. 예, 이것이 바로 옛날의 정치였다. 이 88 서울올림픽은 이 화합의 상징이었는데 같은 구미 출신인데 구미는 그러지 못했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TK 지역은 뭐 어떻게 보면 친박 신당이라고 할 만한 이런 정치 세력의 요람과도 같다고 여겨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친박 신당은 성공할 거냐? 그리고 감히 TK 출신도 아닌 홍문종 의원께서 친박 신당의 활시위를 당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가능성 친박 신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 대구에 살면서 네. 친박 신당 요즘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반응이라든지 혹은 정가의 반응이라든지 네. 이런 거 접해 보셨나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친박 신당 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는 애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애국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친박 신당이 그렇죠. 나오면. 네. 근데 중심이 애국당 조원진이라고 생각하지. 이 뭐 홍문종이나 하더라도. 네, 경기도 것들이 뭐 중심이 중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홍문종 의원이 의정부죠? 네, 의정부잖아요. 네. 그 옆 동네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문희상 의장이잖아요. 또 홍문종 의원이 있는 곳이. 네네. 그래서 중심은 결국은 조원진 의원이다. 그러면 조원진 의원의 의사가 중요하다. 조원진 의원이 그 정도야? 이게 협치다. 조원진 의원이 네. 이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의 애국당 행을 시사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 전에 녹음되었습니다. 홍문종 의원 입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다. 누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홍문종 의원이. 자기가 네.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본인이.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 외에도 네. 여러분의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 얘기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맞아요.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기를 올 10월, 12월 사이에 40-50명이 탈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네. 그런데 이 조원진 의원은 애국당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여러 명의 의원 이름이 거론됐는데 TK 지역에서 거론된 한 분이 있었어요. 대구 한 명만 거론됐어요? TK 지역에서는. 그 의원 중에 한 명만 TK였다? 네. 이것 봐. 이거 좀 부실해. TK에 여러 명 빼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너무 부실해요. 거론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명이 누군데? 정태욱 의원이었어요. 이부망천. 네. 이부망천. 네. 네. 대구 북구갑. 북구갑. 네. 초선 의원. 네. 네. 그 정태욱 의원이 이 거론됐다는 얘기 자체가 네. 사실 이게 부실하다. 친박신당 논의 자체가. 정태욱은 너무 급이 낮다? 아니 급이 낮은 게 아니라 정태욱은 본인 지역구에 경쟁자가 없어. 한국당 내에서 경쟁자도 없고 상대적으로 지금 여당의 네. 후보들도
이 정태욱 약하죠. 의원이랑 붙기에는 좀 약해요. 그러면 정태욱 의원은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재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을 빼가고 싶었겠지. 정태욱 의원은 그 공천에서 학살 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근데 이부망천 발언은 그래도 좀 거슬리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부망천 발언이 거슬리는데 정태욱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당만 받아주고 날릴 수도 있잖아. 그러기에는 이 북구갑 지역위원장 자리를 네. 계속 공석으로 뒀었어요. 그러니까 정태욱 의원이 받을 걸 준비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때 대다수의 그 자유한국당 내에 지도부들이 정태욱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네. 당시에도 괜찮다. 조금만 고생하고 돌아온나?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바른미래당 출신의 바른정당 계열 친유승민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네. 한국당에 복당 신청을 했었고 여기 북구갑 지역을 포함해서 바른정당계가 복당하게 되면 여기에서 붙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북구갑 지역이 누구였냐면 지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하고 있는 네. 권은희 전 국회의원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오는 여지 자체를 두지 않았어요. 한국당은. 정태욱 의원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봤었는데 김진태 의원이 네. 얼마 전에 태극기 신당을 뭐 만들겠다 이러면서 네. 대구 팔공산에 산행을 합니다. 쓰레기 줬나? 804 대구에 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난데없이 그 대구 왜 자꾸 대구에 와? 김진태 의원이 그때 와서 그 홍문종 의원이 그때 같이 왔고 거기에 정태욱 의원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더 진한데? 그래서 그때 이제 홍문종 의원이 이제 그날 모든 태극기 세력이 하나가 돼서 보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진태 의원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이런 그 팔공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 정태욱 의원이 오면서 기자들이 그 질문들을 하는 거죠. 신당에 참여하실 거냐? 그러니까 정태욱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극구 부인하고 지금도 계속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이게 정태욱 의원은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 복당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탈당을 하냐. 당을 어떻게 또 떠날 수가 있냐. 이 논리인 거죠. 저 여기 이 시점에서 예언합니다. 정태욱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가능성이요? 그 정태욱 탈락의 가능성이 저 컷오프 시킬 것 같아요. 막말 중에 한 명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태욱 의원이 사실 초선으로 지금 최전방 공격수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당 대변인 하고 뭐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다가 이부망천 그렇죠. 그러다 이부망천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은 저격수들의 그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태욱 의원의 캐릭터도 이분이 이제 행시 출신이고 좀 인상은 순한데 그렇죠. 행시 출신이고 이제 대구시 부시장을 하다가 이제 부시장이군요. 이거 전통 이제 관료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관료 출신들은 몸을 좀 살리고 그러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대구 북구갑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춘수 대구은행 장도 나왔었고 그렇죠. 일단 현역 의원이 대구은행장에 나왔어요? 대구은행장에 몇 년도에 하신 분이 혹시? 직전이에요. 그 선거 직전. 선거 직전에 혹시 나한테 옛날에 전화했던 대구은행장인가 해서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근데 내가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야? 돈을 많이 아니 전화 바꾸기 전에 내가 끊어버렸어. 약간 당황했어. 근데 이게 시금고 있잖아요. 구미 시금고. 그래서 대구은행이랑 농협 이쪽에서 시의원들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해요. 저 생일 때마다 난 이런 거 받았어요.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대구 북구갑이 그러니까 꽤 치열한 지역구였는데 또 누가 있었죠? 그때 서상기 서상기 아니구나. 마흔이 가까워져 오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잠깐만. 네, 괜찮아요. 이명규 맞아요. 그 전 의원. 네, 전 의원. 전 의원. 전 의원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왔네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태욱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초선으로. 네, 그리고 사실은 대구의 차세대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정가에서 좀 키워볼 리더가 아니냐. 정태욱. 네, 이랬는데 최근 의정 활동에서의
계속되는 좀 말실수. 그리고 이제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민들이 일단 북구 주민들이 과연 또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경쟁자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중앙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총선은 전국 선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천, 인천 이쪽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감안을 또 하면서 분명히 막말 저는 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취재를 해본 결과 황교안 대표는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의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생각보다 비박 쪽 의원들이랑 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묵적으로 알려진 건데 김무성하고 제휴 관계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제가 예측하기도 중도 확장 전략을 못 펼 거라고 봅니다. 발목이 좀 잡혀서. 네. 그런데 못 펴면 못 펴는 대로 반대급부로 총선 때는 날릴 거예요. 그 벼락치기처럼. 그러면 저는 예상하는데 홍문종 날아가고요. 결국에는. 김진태도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한성교 100% 날린다고 봅니다. 예, 차명진 날아가는 거고 예, 차명진 쉽게 정리될 거예요. 차명진은 그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서 정태욱도 같이 날아갈 수도 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방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태욱은 절대 못 날린다. 그래요? 날아가지 않는다. 내기. 아수라. 근거가 있어요. 잠깐만. 일단 이창원은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저는 그럼 중도로. 804에 떠 있나? 날라가다가. 저는 날라갈 것 같아요. 날라간다. 나 날라간다. 정태욱 날라간다. 저는 정태욱 의원은 날라가지 않는다. 이유가 근거가 좀 있는데 정태욱 의원의 부인이 이게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맹은 역시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사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매나. 정태욱 의원의 부인이 그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에요. 지금 맞아. 지금 한미 FTA 담당인가 혹시?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정태욱 의원 부인 이름 알아요? 이름? 유명희. 그래 맞죠. 유명희. 그 정태욱 의원의 경우에 정태욱 의원을 만약에 한국당에서 날리면 혹시 민주당에서 이 부인을 캐스팅할 수도 있다. 여러 면에서 이 정태욱 의원의 그 가치가 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높다. 이 정태욱 의원을 날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정태욱을 날렸는데 정태욱이 대한애국당 후보로 나오고 부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야? 쌈파전으로. 그래서 이제 천집장은 정태욱 안 날라간다. 그러면은 친박 신당에 갈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안 날라가면. 저는 이 정태욱 의원이랑 이 사석에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그렇게 막 심각한 극우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태극기 집회는 왜 나가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우리 편 만들려고? 우리 편 만들려고. 이게 민심 달래기인 거죠. 그리고 정태욱 의원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할 때 황교안 대표를 밀지 않았어요. 누굴 밀었죠? 오세훈. 정태욱이? 오세훈 전 시장을 밀었어요. 그래서 하기사 그 양반 딱 봐도 느낌이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하는 짓을 떠나서 극우적이진 않아.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예전에 또 이 사람이 흥사단 출신이고 나름 이제 또 진보적인 사람들하고도 지역사회에서는 또 소통을 또 많이 했던 그런. 그리고 이제 정태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내쳐진 다음에 무슨 행보를 했냐면은 인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면서 조봉암 기념사업회 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이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의 대표적인 근대 현대사 인물이거든요. 정태욱 의원이 그 조봉암 기념사업 같이 막 행사 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태욱 의원에 대해서 이부망청 발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죠.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더 문제는 이거는 이혼자에 대한 폄하야. 지역 주민 폐마이기 전에. 이혼한 거 뭐 망한 거야? 아니 이혼할 가능성도 없는 김수민 MC가 그렇게 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지. 이거는 이해 당사자의 걸 떠나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정태욱 의원이 홍준표 대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홍준표 대표도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그때 정태욱 의원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정태욱 의원과 한국당 당대표 누가 될 거냐,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돼야 된다. 홍준표만이 한국당을 살릴 수 있다. 그때 언제 대선 끝나고 네, 대선 끝나고 당대표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 번 더 출마했던 네, 거. 한 번 더 출마하려고 했을 때 황교안 황교안 자기 임기 오세훈 끝나고. 네, 오세훈이 당대표 선거를 붙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 출마를 한이 많이 했을 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홍준표 대표가 아니면 네. 지방선거, 총선 앞으로 계속 힘들다. 대선도 어려울 거다. 홍준표 대표가 돼야지 한국당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정태욱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학교 동문이긴 한데 영남고? 아닙니다. 고려대. 고려대. 네, 정태욱 의원은 대륜고. 네, 대륜고. 고려대 법대. 그 대륜고는 이완영 고등학교죠. 왜 또 부르십니까? 1편에서 그만이 울고 먹으라까. 여하튼 이 오세훈 시장이 네. 한국당 대표로서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 정태욱 의원 생각은? 생각은 그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도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조원진 의원의 밑으로 알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정태욱 의원은 그렇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정태욱 의원의 미래에 대해서 내기를 했는데 네. 자, 그럼 친박신당 뜬다 안 뜬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그 전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 뭐 사면이냐 아니냐 이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모르겠으나 사실 구심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원진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 형이 이제 집행 확정이 되고 진짜 어떤 대통령 사면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 구심을 가지고 확 붙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중심이 될 사람이 홍문정이 깃발 든다고 해서 몇 명이 따라가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 출범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출범 자체가. 네, 저도 비슷한데 친박신당은 힘들다. 이유는 조원진 의원이 이제 애국당 당대표인데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경북을 아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이 이 친박신당에 합류를 할 때만이 제2의 친박연합이 뜰 수가 있는데 친박연대. 네, 친박연대가 뜰 수 있는데 이거 봐, 친박연합이 성공했다니까. 그때 이름 친박연합으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친박신당이 뜨려면 TK에서 대구 말고 경북에서 주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땅한 주자가 없어, 경북에는. 초선도 많고. 네, 초선도 많고. 최경환도 작살났고. 네, 최경환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최경환도 작살났고 이완영도 날아갔고. 있어봐야, 이완영은 있어봐야고. 이게 박근혜가 인디 503에 503인가 053이야.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 인디 053에 이창원 대표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이창원 대표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지? 나는 2인자를 확실하게 키운다. 예, 그렇죠. 우리 회사 2인자가 확실하게 있다. 네. 넘버 2, 3가 저원라이가 있는 거고 박정희로 치면 김종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2인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자기를 뺀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렸어. 너희들은 내 밑에서 모두 평등할지니 이렇게 돼가지고 보세요. 대구 경북에 누가 구심이야. 옛날에 김윤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경북에는 진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을 가지고 있는 뭐 김재원 의원 정도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도 사실은 핵심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일꾼 중에 한 명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북 지역에서는 친박신당에 굳이 합류해서 참여한다고 해서 별 이점을 가질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이야 당연히 여기에 합류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을 놓고 보면 강석호 의원 대표적인 친이계죠. 그렇죠. 네, MB계고 비박이죠. 그리고 김광림 의원 안동에 이분은 70이 넘기셨어요. 70. 네, 70을 넘겼고 이분이
도지사 경선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한국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꼴찌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공천에서 아마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이제 후임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계 은퇴하지 이분이 친박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저도 떠오릅니다. 같은 사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혹시 구미 사람? 네.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국회의원 아니죠? 그렇죠. 국회의원 아니고 국회의원 아닌 다른 공직을 3번 했죠. 자, 동학 요즘 드라마 녹두꽃도 하는데 동학이 왜 척양척외 뭐 이런 거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동학에 척양척외가 있다면 이분에게는 반인 반신이 있어. 똑같은 사람이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친박신당의 구심이 될 수는 없을까요? 남유진 전 시장은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본인 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것도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발판이었고 도지사에 되지 않더라도 좋다. 그다음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장석춘 백승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구를 뚫고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친박신당에 합류해서 장석춘이나 백승주 중에 한 명을 끼고 여당 국회의원을 끼고 선거에 나서는 게 당선 확률이 높을까요? 남유진 시장 입장에서 친박신당에 들어가는 게 확률상으로 떨어집니다. 장석춘 백승주가 만만하다? 제낄만 하다? 네, 제낄만 하다. 그 장석춘 백승주 의원이 한국당 내에서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을 민주당한테 내줬기 때문에 빈축을 샀을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모질이면 저렇게 내줬겠느냐. 그러면 날린다면 이 백승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박정희와 관련이 있다. 박근혜와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공천을 받았다. 박근혜, 박정희 일가의 그 외가가, 그러니까 박정희의 모친이 백씨였죠. 백남희 씨. 그 백씨 집안 사람이죠. 백승주 의원이. 그래요. 이거 백승주 의원과 마지막까지 공천 경쟁을 했었던 국정원 출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백성태. 둘 다 그 박근혜의 친척인 겁니다. 박정희의 외가. 그 둘이를 이배수 공천에 남겨놨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친척 공천의 혐의가 좀 있는데 백승주는 어쨌든 박근혜 빨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길 치고 들어가는 게 남유진 시장 입장에서는 수월하지. 그리고 구미에는 분명히 애국당 후보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가 가끔씩 옛날에 날 졸라 씹었던 사람이 있는데 구미 지역 박사모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박사모에서 한자리해서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한애국당을 버렸어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김진태주의자야.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황교안도 씹어. 김진태주의자인데 대한애국당하고는 선을 그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구미는 오히려 대한애국당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08년 총선 때도 구미는 친박연대는 없었어요. 친박연합이 있었고. 아니 친박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급조된 거고 구미는 친박 무소속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미는 한나라당 내부 친박이거나 아니면 친박 무소속이거나지 친박 연대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구미는 그게 안 통합니다. 별도의 보수 신당이 안 통해. 당시에 친박 연대가 서청원 의원 중심이었고 친박 무소속이 김무성 의원 중심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각계약진하고 그때 한선교도 친박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이 별로 없을 거다. 경북은 남유진 시장도 친박 신당을 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더 큰 김관용.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거든. 남유진 아니면 김관용. 용트림을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용트림 하시는 분은 지금 차기 국무총리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찰 얘기지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김관용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도 노릴 사람이다. 맞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 관심법. 아니, 온만이 밤매움. 경북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네. 이 소문이 이미 김관용 도지사 3선 마치기 전에 돌았어요. 김관용 지사가 문재인 정부랑도 각을 세우지도 않았고. 아, 이게 나만의 뇌피셜이 아니었구나. 네. 그 지난해였죠. 4.27 판문점 선언 끝나고 나서 네. 경북도청에 대형 걸개가 걸렸어요. 판문점 선언 남북 간의 화해를 환영합니다. 그때 당시 도지사는 아직도 김관영일 때, 네. 김도지사일 때. 네, 김도지사일 때. 네. 이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랑 되게 잘 지냈어요. 맞아, 한 번도 뭐 그런 거 없었죠.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옛날에 김관용 지사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경북으로 끌어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진짜 며칠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제부터 원자력은 신설이 아니라 해체와 안전 위주로 간다. 김관영이 아닙니다. 참고로 김관용, 네. 예, 용 할 때 김관용의 LTE급 속도에, 네, LTE도 아니 이제 5G인가? 네. 그래서 그리고 김관용 지사하고 이낙연 총리랑 친합니다. 맞아요. 네, 전남 지사와 경북 지사는 친합니다. 네. 예, 둘이 대결도 하지. 선거 때 누가 득표율이 더 높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 가능한 민주당 지지자들 앞을 달려면 다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낙연 총리가 물러갈 때 후임자로 김관용 전 지사를 첨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영남권 득표 전략을 위해서 김관용 경북지사를 마치 대연정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관용은 안희정이랑 또 친해. 네. 옛날에. 그렇죠. 네. 안희정이 김관용 보고 형님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형님이야. 신도지사 협의회 회장도 했었고 김관용 지사가.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관가나 정가에서는 김관용 지사의 어떤 평이라든지 그 장악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이게 친화력도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무리에서는 청취자분들이 김관용 하면 경북지사 3선했기 때문에 꼴통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김관용은 진보해 그럼 진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공무원이죠. 네, 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김관용 전 지사가 구미시장을 또 3선을 했었어요. 네. 선출직만 24년. 예. 물론 이제 구미시장 정규직이죠. 정신 아니야 정신. 구미시장을 할 때 막판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평가가. 그리고 김관용 지사가 지사 될 때도 구미 지역은 득표율이 낮았어요 오히려. 근데 김관용 구미시장이 뭘 했냐면 민주노총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공공시설 안에 사무실을 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자주 만났고 노사 갈등 현장도 중재하러 다니고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하고도 엄청 접촉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김관용이. 김관용 정도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관용 어쨌든 친박신당으로는 갈 리가 없다. 갈 리가 없다. 지사는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거의 80을 바라보고 그래도 얼굴 빵빵해요. 얼굴이 왜 옛날보다 주름이 더 없지? 네, 그 얘기를 들었어. 왜 그런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계시대.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막 관리받고 한다. 제가 예전에 구미 불산 사태 때 김관용 지사가 왔어요 현장에. 근데 저하고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민주노총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주노총 모 간부가 옛날에 김관용 지사하고 투닥거리던 그 민주노총 간부가 야 저 양반은 어째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노. 건강관리를 못 알아볼 뻔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관용 지사가 문재인 정부 중반에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될 때의 국무총리감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건 근데 우리 생각일 수도 있고 몰라요. 저는 이게 성과를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김관용 지사가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가나 행정가에서 들려오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문재인 정부가 중반을 넘어서서 그렇죠. 다음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있을 때 레임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조금 뒤겠네. 저도 이 카드라고. 후반기다. 후반기에 4년 차나 5년 차 초반부쯤에
김관용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그러니까 지역 화합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서 네. 공무원 장악까지도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네, 저도 이 카드라고 봅니다. 네, 중간에는 어찌됐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중간에는 어찌됐건 자기 색깔을 좀 더 드러내줄 수 있는 총리를 앉혀서 네. 계속해서 어떤 정무적 드라이브를 좀 걸고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걸려고 해도 저는 마지막에 김관용 카드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가 자꾸 주제를 벗어나고 있지만 자, 내기 다음 국무총리는 누구일까요? 이낙연 다음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해봤나? 저는 사실 진영 의원을 나도 총리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영 장관이 처음부터 총리설이 있긴 네, 있었어요. 저는 총리로 봤었거든요. 총리 감이라고 봤었거든요. 승진할 수도 있잖아. 행안부 장관 하다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진영 장관은 장관으로 끝날 것 같고. 하기사 지금에 와서 진영을 챙겨주기는 좀 뭐 특별한 그게 없구나. 여성 중에 한 명을 과감하게 발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 별로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성 정치인들 중에. 이현주 아니야 이현주? 그건 대연정이다 대연정. 강경화 국무총리?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도 정치인 출신이 오지 않으면 사실 아니 나는 문재인 정부와 강경화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기보다 민주당에 가까울 텐데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강금실처럼. 네. 대선 주자급으로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무총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의원 출신 중에 나올까요 그러면? 저는 의원 출신 중에 나온다고 봅니다. 나 2명 생각났어요. 정세균. 아하. 정세균을 그냥 끌어간다. 네. 국회의원 더 하지 마라.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장까지 했으니. 조금 더 파격적인 카드. 우상호. 약간 좀 젊은 86 중에 네. 대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TK는 아닌가? 김부겸 많아 김부겸. 김부겸 의원은 네. 본인이 국무총리 제안이 오게 되면 네.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지금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권 못 나가게 발목 붙잡는다고. 붙잡는 거죠. 그렇지. 대권을 나갈 거면 국무총리도 초기에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처럼. 네. 이회창처럼. 하여튼 네 저희가 친박신당 그러니까 이만큼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나 이제 본론인데. 나 이제 본론이야. 나 이제 설명할 건데. 제가 역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친박 연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2008년 친박 연대 비교가 안 돼. 박근혜가 있었잖아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없느니만 못해. 그렇죠. 박근혜가 석방된다고? 그렇다 칩시다. 저 100% 장담하는데 박근혜 석방되면 집에서 안 나옵니다. 뭐 서문시장에 유세하러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리고 유영아 시켜갖고 누구 지지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제가 어디서 알아보냐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느 인터넷 폴이 실시가 됐어요. 박근혜는 누구를 찍을 것인가. 예. 그 보니까 조원진, 홍준표 여기가 많이 나와 표가.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박근혜가 조원진 좋아할 것 같냐고. 이 인간 또 내 이름 팔아먹고 다니네. 예. 박근혜가 최순실이랑 옛날에 최경환 뒷담화 까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만 만들다고. 최경환하고 조원진하고 비슷한 과라고 박근혜는 생각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졸로 보는군요. 졸이지 그럼. 자기 여왕이고 네. 여왕벌이잖아요. 홍준표를 미쳤다고 박근혜가 찍어줬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사면 절대 안 시켜줘.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투표 안 한다. 그리고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투표에 관심이 없다. 다음 대선 다음 자기 후임자가 누군지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석방된다고 뭐 칠성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유세를 하고 친박 신당을 응원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08년 총선은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25%밖에 안 나왔어요. 양당 체제인데도. 네. 양강 체제인데도.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특히 영남 지역 사람들은 친박 연대에 찍어줘도 민주당은 못 먹는다. 네, 자신 있게 표를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초기고 네. 또
이명박은 사실 TK의 보수층의 적자는 아니거든. 고향은 여기지만. 그래서 이명박 쫓고 안 되겠는데 까부는 거 보니까 이방호, 이재호 얘들 까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총선 끝나고 택시기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방호, 이재호 떨어진 건 잘 됐다고. 그놈들은 맛을 봐야 된다. 네, 덕분에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죠. 사천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을 적절히 견제하는 그러니까 일다상비였던 거지. 보수를 밀어주면서도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친박신당이나 친박 무소속에 투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08년 총선이었습니다. 지금 TK의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목표가 뭡니까? 총선에서. 친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친모에서 반모로 바뀌는 거야. 반문이야. 반민주당. 그렇죠. 정권 심판이에요. 네. 예, 뭐할로 표를 친박신당으로 나눠줄까요? 안 나눠줍니다. 소선거구에 결선 투표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기호 2번으로 미는 것이죠. 그 비슷한 선거가 2000년 총선입니다. 네. 우리 아까 일부에 얘기했나요? 언제 민국당, 민주국민당. 네. 민국당이 이제 사실 이회창이라는 정치인은 독고다이였어요. 네. 근데 이 이회창을 밀어준 사람이 TK 민정계의 대표 주자인 허주 구미 출신의 허주 김윤환이었습니다. 근데 이회창이 그때 홍성우 변호사 이런 약간 개혁적 인물들을 공천심사에 기용했고 그들의 손을 좀 빌어서 쳐내버린 거야. 근데 일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전시효과거든요. 이회창이 뭐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뭐 김윤환이 이제 와서 쳐내겠어요. 일단은 쳐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국구 비례대표를 주려고 했던 거야. 어느 정도. 근데 이미 틀어져 버린 거죠. 틀어져 버리면서 김윤환이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도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의 신상우, 또 칠곡의 이수성, 부산의 김광일. 그다음에 공천 됐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가 싫다 하면서 자기가 공천 받은 거를 반납하고 나온 사람이 강원도의 조순. 심지어 한나라당의 개국 창당 그 멤버. 그러니까 그 뭐죠?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회창 조순이 합치면서 그렇죠. 아니 한나라당 이름을 조순이 지은 그렇죠. 거예요. 네. 한나라당의 이름에 경합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선진한국당인데 그거는 이한동 TK는 아니지만 약간 수도권 민정계 네. 예, 이한동이 밀었던 선진한국당을 제치고 한나라당을 고집해가지고 두고두고 당나라당 뭐 딴나라당이라고 놀림받게 만든 장본인이 조순입니다. 보청천. 네. 근데 조순이 탈당을 했어. 조순까지.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제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장기표. 맞아. 민국당이 진짜 이거 무슨 패자부활당? 예.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장기표랑 같이 움직임을 도모했던 홍사덕은 한나라당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민국당이 떴어요. 난리 났습니다. 처음에 민국당이 이게 막판 변수가 됐다. 영남을 짜갈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됐거든요. 김윤환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막판에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의원 몇 번 하다가 출마한 정치 신인 지금 한국체대 총장 김성조 한나라당 김성조 대 민주국민당 김윤환 구미에서 붙은 거죠. 큰 차이로 제법 큰 차이로 김윤환이 작살납니다. 네. 작살났죠. 그러고 나서 정계 복귀 거의 못합니다. 그때 민국당이 다 작살났죠. 영남에서 다 작살났어요. 실제로 김광일 당시 이제 후보가 이게 뭐 못 이기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그치. 근데 다 빠져 죽어 버렸지. 그때 영도다리 발언했다고 해서 한나라당 사람이 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노무현을 정치 대비시킨 김광일 그 변호인의 정원중 씨가 연기했던 네. 그 김광일이 지역주의 화신이 됐는데 근데 그때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그 얘기는 민주당한테 주면은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우리 영남을 배신했다 이 논리였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먹힙니다 이거. 실제로 김윤환 씨 구미 쪽 지역의 측근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찍은 사람 꽤 있습니다. 보복 심리로 대놓고 지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깊은 한을 그래서 오죽하면 이회창 암 때문에 그랬죠. 김윤환이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예, 그 나중에 이회창이 결국 사과하러 갑니다. 김윤환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그땐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윤환은 거의 힘이 없어서 눈만 깜빡깜빡 이러고 그렇게 김윤환을 초라하게 보내버린 그 2000년 선거를 봤을 때 그때는 김대중 정부였어요. 김대중 정부 정권 3년 차일 때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거였고
그 선거에서 영남의 그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국민당 버리고 민주국민당 영남에서 단 한 석도 못 갖고 갑니다. 전국에서 2석. 전국구 한석, 그다음에 강원도의 한승수 전 그 외교장관 했던 네. 그 양반이 강원도 춘천인가 당선돼서 2석 갖고 갔어요. 다 작살났습니다 민주국민당. 예. 친박신당 만들어봤자 그렇게 될 수 있다. 심지어 그 중심에 지금 홍문종이라고 하는 네.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듣보잡이야. 홍문종이 누군지 몰라. 듣보잡이야. 듣보잡. 이거요 안 심어준다. 네. 이 말 알아요? 저 뭐고? 우리는 저 안 심어준다. 네.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문종으로는 안 돼. 그러면 홍문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홍문종이 요번에 걸려들었다고 봐요. 네, 홍문종 외통수에. 저는 예전부터 홍문종은 컷오프 될 거라고 봤는데 걸린가 요번에 걸렸는 거야 까불다가 자수한 거죠. 네, 자수한 거야. 이게 너구리 굴에 누가 연기 피워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상진인가? 네. 그 신상진 한나라당 지금 한나라당이라 자유한국당 혁신 무슨 위원장이죠? 네. 그 양반이 너구리 굴 피운 거예요 최근에. 네. 뭐 다 잣살. 근데 너무 이르거든 사실 내가 봐도 너무 일러 시점이. 총선이 지금 10달쯤 남았네요. 네. 네, 이거는 한 서너 달 전에 해도 그렇죠. 조금 추석 지나고 슬슬 이제 군불 그렇지. 씹히는데. 근데 네. 미리 너구리 굴을 일단 피워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분당을 하려면은 안철수처럼 해야 됩니다. 2015년 12월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하죠. 네.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총선 나가잖아요. 안철수가 2015년 12월 전에 물론 혁신 갈등이 계속 있긴 있었죠. 근데 당 깨겠다거나 이렇게 막 계속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은 주로 주승용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호남의 네, 반문 네, 세력이 네. 그거를 균열이 심해지고 정동영 천정배 탈당해가지고 따로 재보선 나가고 이걸 지켜보다가 안철수가 치고 나간 거거든. 네. 그럼 홍문종이 당을 분당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은 이게 이미 작살 나는 게 지금 다 시험에 걸려도 옛날에 보면 왕이 일부러 나 이제 왕 그만하란다. 세자한테 물러줄란다. 이러면 세자가 예 이지를 하면 세자부터 시작해서 세자 측근 신하 다 날아가는 거거든. 세자가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 석고대제합니다. 아니래옵니다. 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대가리 박고 막 이마에 막 피 흘리고 이러거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문종이 지금 너무 일찍 신이 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문종은 실제로 대한애국당 후보로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막판에 컷오프 되고. 네.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 전에 녹음되었습니다. 컷오프 되면 아마 컷오프된 그 현역 의원들 몇몇은 몇몇은 간다. 네, 대한애국당 간다. 조원진 의원이 주서서 갈 거예요. 차명진이도 대한애국당 간다. 차명진이도 간다. 나 주웠어? 네. 이렇게 주서서 가게 되면 네. 이 당은 결국 주인이 조원진 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미 공천 다 끝나고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서 몇 명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이 TK 지역의 또 맹주가 조원진 의원인데. 그 진짜 맹주가 아니라 맹획 같아. 맹획. 남만의 맹획. 왜냐하면 그 대구에 네. 3선 이상이 잘 없어요. 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네. 3선 이상이 잘 없어. 박근혜가 자기 밑에 다 평등하게 만들어놨어. 유승민 조원진밖에 없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주호영이 있네. 그렇게 늘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제 문제예요. 여하튼 친박신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보더라도 TK에서 친박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김수민 MC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걸고 보수 우파가 결집하는 타이밍인데 여기에서 자,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 그러면 민주당만 노났죠. 네. 그나마 야당이 스스로 분열을 해서 그게 성공한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조금 예외적인 사례인 게 여당에서 분열된 게 아니라 야당에서 분열을 그리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후보가 또 주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친박신당의 결정적 차이는 자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분열시켰죠. 근데 이들이 새누리당 표도 깎았어요. 맞아요. 근데 친박신당은 민주당 표 못 깎아. 네. 한쪽 구석이거든 어차피.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진보정당이 힘들었잖아요. 사실. 네. 중도 사퇴하고 그렇죠. 아니면 사퇴 안 하면 졸래 욕먹고 네. 그 처지라는 거예요. 잘해봤자.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미래당 그냥 간다고 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그냥 요 상황으로 요 상황이 되면 그리고 조금 정리할 거예요. 호남계는 또 다 같이 일단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왜 싸움이 크냐면 안 나갈 거라서. 아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국고보조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정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망층들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없는데 못 찍겠는데 민주당 또 실망이다. 실망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그 층들이 바미당으로 온다는 거고 손학규가 이제 추석 전에 뭐 10%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쯤이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그렇게 될지를 떠나서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민주당하고 뭐 민주평화당이랑 합치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랑 합치든 이것도 늦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산은 서 있는데 문제는 그 당권은 누가 갖느냐. 네, 여기서 싸움이 난 거죠. 그러면 뭐 총선 전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 간 거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물 건너 갔다고. 그러니까 바미당이 총선까지는 치를 거예요. 네. 총선까지는 치르는데 거기서 망하면 망하면 공중분해 될 겁니다. 총선까지는 바미당과 한국당, 애국당이 각자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 보수가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세가 있는지 지방선거는 사실 조금 또 다르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얼마나 세가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네. 이 보수 결집에 있어서 자기들의 파이가 정해지는 거죠. 결집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가 당선은 못 돼도 떨어뜨릴 수는 있는 그 키들을 지금 다 쥐고 있는 거네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의 어떤 대구 지역 후보가 뭐 한 10% 나오는 실력이다. 뭐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후보랑 단일화 하잖아요. 네. 그 표의 상당수는 또 민주당으로 세. 맞아요. 단일화 효과가 약해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김형기 교수 네. 바른미래당으로 대구시장 나왔던 그 양반이 몇 프로 나왔죠? 6점 몇 %. 내가 장담하는데 그 양반이 어디로 단일화했던 간에 중도 사퇴했으면 그 표는 반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게 산술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바미당 단일화를 해도 그렇게 뭐 바미당 표가 다 자유한국당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바미당이 저도 그러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권 주자를 2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은 금방 공중분해됩니다.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대한애국당이 버티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조원진 전 대통령 후보. 강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곰돌이 캐릭터를 쓰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저희는 3명 다 친박신당은 죽을 쏠 거다. 못 나오거나 저는 만들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 만들어지기도. 그냥 대한애국당으로 몇몇이 합류하는 정도다. 그러면 좀 마이너한 주제인데 대한애국당과 빤스 목사 정광훈의 기독자유당은 각자 나갈까요? 따로 나갈까요? 이거 똑같은 말이네. 각자 나갈까요? 합칠까요? 대통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조원진 의원도 개신교인이거든요. 그렇죠. 진짜긴 하죠. 신자거든요. 또 독실한 신자예요. 집안 자체가. 아니 근데 대통합하면 기독자는 내려야 되잖아요. 대한애국당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가 대한애국당을 미는 쪽으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다. 지금 한교안 대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지금 정광훈 빤스 목사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지 이제. 일단 주호영 의원부터 대표적 불교 우리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빤스 목사님께서 조원진 의원한테 이 한기총을 갖다가 바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몸을 그쪽으로. 근데 당명에서 기독을 빼면 또 기독 보고 찍어줬던 사람들이 안 들어와. 이게 5 더하기 5를 했는데 5가 되는 뭐 이런 마법이 또. 대한기독애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저는 합쳐봤자 시너지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하면 3%만 얻어도 의석이 5, 6석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노리고 막 하는 거 아니냐. 기독자유당도 막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 거꾸로 그거 노리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표는 더 쪼개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 싶은데 평화통일가정당이라고 통일교에서 했던 전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그렇죠. 전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3%를 못 받았어요. 근데 기독자유당은 지역구 후보를 많이 안 냈는데도 하나도 안 냈나 하여튼 지난번에 2.6%인가 나왔긴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친박 신당이 생기면 친박 신당 입장에서 독자 노선을 가려면 선거제가 개혁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친박 신당이 선거제 개혁의 새로운 우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러려면 진짜 홍문종 말대로 그 탈당이 40~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20명이라도 나와야 돼요. 올해 안에. 근데 그 사태가 안 될 거다. 그리고 급하게 총선 앞두고 잘려서 대한애국당에 얹혀가는 그림이 가장 유력시되고 그때는 뭐 선거제도는 다 결판 나 있는 상태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홍문종 의원도 나갈 생각 전혀 없고 안 나가려고 그냥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정도 그냥 딱 얘기해 본 것 같아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나쁜 놈이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이 진짜 나쁜 놈이네. 밀당하면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한결같잖아요. 대한애국당을 외곽 조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제가 설명해드리면 홍문종이 요즘에 굉장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의 KBS 뉴스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막 이런데 막 출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세를 막 올리고 있어. 근데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탈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원진에게는 대한애국당은 정말 그냥 가족과 같고 고향과 같고 지방과도 같은 그런 당이라면 홍문종 등등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도 갔다가 자유한국당 당적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진태나. 이게 옛날에 혁명적 좌익들이 당을 2개의 당을 사고합니다. 전의당과 전략당. 전의당은 자신의 이념을 마음껏 펴면서 약간 비합법 공간에도 막 활동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선거 나가는 당이 아닌 거야. 예. 이 전의당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당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예, 들어가서 알 까고 국회의원 또 좀 몇 명 만들고 이런 거죠. 전의당 전략당이 있는데 홍문종과 같은 이들에게는 대한애국당은 전의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전략당인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당이야. 옛날 생각이 나면서 태기를 해야 되거나 통합해야 되는 당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양날개 이론이야 이게. 이게 좌익들이 쓰던 게 지금 극우파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양날개가 아니고 제가 언뜻 이제 막 떠올랐는데 그걸 두고 이 좌익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MOVO 분리구축. 그렇지. MOVO. RO 아닙니다. RO 아니고. MO는 운동 조직인가요? 무브먼트.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다음에 VO는 벵가드. 그러니까 전위 조직. 그렇죠. 이 전위 조직의 당원이다. 전위 조직 소속돼 있다. 이런 이야기는 밖에 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아마 심적으로는 대한애국당 소속일 거예요. 맞아. 노른자는 마음의 노른자는 대한애국당. 그렇지만 자기가 활동하는 공직선거에서는 흰자.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한국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은 색깔이 뭐죠? 대한애국당 파란색, 빨간색. 그래요? 태극기 색깔. 하얀색 아니야? 아닙니다. 선거할 때 약간 하얀 옷 입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거할 땐 태극기 배경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얀색 선거 위에 유니폼은 하얀색이야.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아니 저 글자는 하얀색을 많이 이렇게 파란색에 하얀색 쓰고 그러니까 하얀색이라고 친다면 대한애국당이 그럼 자유한국당 빨간색이잖아요. 홍문종과 같은 사람은 사과야 사과. 홍어. 겉은 붉은데 안은 하얘.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녹색당이 최근에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뭐 냈지? 정당에 녹색당 난 기사평론가예요. 녹색당이 뭘 하든지 뭐는.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정당의 주소지를 중앙당의 주소지를 서울에 둬야 된다라는 게 위헌이다. 근데 이거 대한애국당이 동참해야 돼요. 그렇네. 대구로. 대구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으로 바꿔 볼리동인가? 바꿔야 돼. 아니 당 대표가 대구에 있고 유일한 원내 의원이 원내대표가 또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본사가 맞아. 본사가 될 지역에 있어야지. 여기 대구에 둘 수가 없어. 맞아요. 이거 위헌이야. 대한애국당 같이 해야 되겠네. 민주평화당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민주평화당도 같이 해야 돼요. 민주평화당이 지금 대구에 있는 시당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민주평화당도 이 헌법소원에 같이 녹색당이랑 손잡고 녹색당이 양옆에 민주평화당 왼손에 오른손에 대한애국당 손잡고 같이 헌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근데 민주평화당이랑 손을 잡으면 거기도 녹색이라 가지고 헷갈려. 나 정동영 신지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적 몇 번 있었거든. 선거제 개혁 운동할 때 같은 당인 줄 알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동영 원내대표 대신에 대표야 원내대표 아니야? 대표는요. 왜 격하시키나? 정동영 대표 대신에 그 천정배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되셨으면 천시라서? 아니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이요? 네. 제가 천정배 의원이랑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는데 천정배 의원이 명함을 받아 들더니 천 기자님은 몇 세 손이세요? 어디도 안 묻고. 파가 저는 이렇습니다. 파가 어디세요? 라고 하면서 제 명함 뒤에다가 받은 명함에다가 파와 몇 세 손? 몇 세 손인지 적어놓고 돌아가시는 길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몇 촌이야? 촌수는 아주 멀어요. 파가 달라요. 파가 다르긴 한데 정파가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하고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열린우리당 찍어줘야 된다고. 정치내 행사에 가면 3당의 원내대표들이 한나라당은 없네? 없었어요. 누굴 찍어줘야 되냐.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천정배다. 열린우리당을 찍어줘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는 친박신당인데 천박신당이 된 것 같아요. 천식으로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르겠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네. 왜 이런 거지? 우리가 맨날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건데 자 저희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친박신당 잘 안 된다. 제가 장담하는데 달성군에서도 못 나온다. 뭐가 못 나요? 후보가 못 나온다. 대한애국당도 절대 불가능하죠. 달성군에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친박신당은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근데 다채롭고 영양가 있는 졸라 아까 내가 김관용 그 분석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름길이 다가 아니다. 전국에서 우리 말고 김관용에 집중하는 새는 우리밖에 없어. 전국 시사평론계에 김관용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잘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굉장히 추석 밥상과 같은 풍성한 얘기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3부에서 또 풍성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